자, 얘들아 안녕.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자, 일단 다시 한번 그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 공식부터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우리가 직선이 요렇게 여기다 조그만하게 좀 써놓을게. 계속 봐야 되니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x1, y1이라는 점이 존재를 할 때 우리가 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어떻게 나타냈었냐면 공식 D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ax1 by1 더하기 c의 절대값이다. 이렇게 나타냈었죠. 그죠? 저번 시간에 강의 내용이.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좀 추가적인 문제들을 오늘 풀어볼 건데요. 페이지 168쪽에 4번을 한번 보세요. 자, 4번을 보시게 되면 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y는 2x 더하기 3이라는 직선과 그리고 y는 2x 더하기 5라는 직선이 나와 있어요. 그럼 요 두 직선의 공통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 이 두 직선의 공통점.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얘는 두 공통점은 기울기가 지금 같죠. 공통점이라고 하면 얘네 둘이 지금 기울기가 동일해요. 그럼 기울기가 동일하지만 y절편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평행하다는 것까지 눈치챌 수가 있는 겁니다. y절편이 다르니까 기울기가 동일한 것 중에서 얘는 특히 평행하구나. 이렇게 눈치를 챌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 평행한 두 직선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두 직선의 거리 요거는 어떻게 구하냐? 이걸 어떻게 구할지가 이제 문제인데 이 두 직선 중에서 아무거나 두 직선 중 아무 직선을 하나 고르세요. 그래서 고른 다음에 이 내가 만약에 요 직선을 선택했다고 해보자. 그럼 여기다가 대충 아무 점이나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직선에다가 x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 y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니? x에다 0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다 이게 0이 되고 뒤에 3이니까 y 값이 3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직선이 지나는 점 같은 경우는 0,3이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나? 0,3을 무조건 지나야 되는 거예요. 이 직선은.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평행한 직선 중에서 아무거나 내가 점을 찍어줬네. 그러게 되면 남은 직선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요거를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런 실수를 많이 해. 그냥 이거 두 직선 사이 거리는 이 y절편 차이라고 계산을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지. 두 직선 중에 한 직선을 찾아서 점을 대입하시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문제가 0,3과 y는 2x 더하기 5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 되니까 얘를 어떻게 바꾸자? 요 모양으로 바꿔줍시다. 그럼 얘는 2x 마이너스 y 더하기 5는 0이 될 것이고요. 얘랑 0,3이랑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루트 a 제곱이 지금 2의 제곱이니까 4고요. b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분자에는 절대값 2 곱하기 0, 2 곱하기 0이니까 0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3,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고 마지막으로 상수항 c를 올려주시면 공식 완성이죠. 그럼 얘는 계산하시면은 루트 5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겠죠. 이렇게 푸시면. 그래서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이거 유리화하셔서 루트 5분의 2를 유리화하시면 5분의 2 루트 5가 되니까 이게 정답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겠죠. 오케이. 별로 어렵지 않겠죠? 이렇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유형은요. 자, 얘들아 그 다음 페이지를 이제 보시면 유형 9번 삼각형의 넓이가 나옵니다. 근데 말은 삼각형의 넓이지만 지금 얘는 조건이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점이 3개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는
점이 3개 주어진 유형을 풀 겁니다. 점이 3개 주어진 유형을 풀 거예요. 그럼 점이 3개 주어진 유형을 어떻게 푸는지 쌤하고 천천히 한번 풀어봅시다. 쌤하고는 3번을 볼 거예요. 문제 3번을 보시면 됩니다. 자, 8,3 A라는 점이 8,-3으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4,0으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2,6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직선을 삼각형을 그려볼게요. 근데 얘들아, 이거 굳이 좌표 평면 위에다 안 올려도 돼. 그냥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 주시고 아무데나 A 찍어 주시고 B 찍어 주시고 C 찍어 주시면 돼요. 아무데나 찍은 거야. 별로 의미가 없어. 여기는 8, 마이너스 3 그리고 여기는 4, 0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 6. 그럼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했었는지를 한번 되짚어 보자. 자, 삼각형의 넓이라는 건요.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배우기를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배웠단 말이지. 밑변 곱하기 높이. 그게 거기다가 2분의 1까지 곱해줘야 완성이죠. 이게 삼각형의 넓이였는데 그럼 이거를 점이 3개 주어져 있을 때도 이 밑변 곱하기 높이로 할 수가 있을까?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타낼 수 있어요. 어떻게 나타내냐? 자, 밑변을 나는 BC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밑변을 BC.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BC 길이가 밑변이 되는 거겠죠? 요렇게 밑변. 그러니까 이거는 얘들아 너네가 정하기 나름인 거야. 쌤은 여기를 밑변으로 정한 거예요. 그럼 밑변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니 얘들아? 점과 점 사이 거리겠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실 거냐면 점과 점 사이 거리로 4,0과 마이너스 2,6의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 루트 자 BC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니까 x 값의 차이가 얼마죠? 4에서 마이너스 2 빼면 6의 제곱 그리고 y 값도 0에서 6 빼면은 얘도 마이너스 6인데 별로 의미 없으니까 그냥 6의 제곱 계산하시면 루트 36 더하기 36이니까 72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밑변의 길이가 6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6루트 2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높이를 어떻게 구하냐? 이게 문제인데 높이는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수직거리가 바로 높이가 되는 거죠. 그죠?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 이 점 A랑 직선 BC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아니야 그러면? 높이가? 이 D라는 값이 얘들아 H랑 똑같은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높이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D를 구하기 위해서 점은 알고 있어요. 점은 8,-3이야. 근데 요 아래 요 주황색 있죠? 조금 진하게 해볼게. 여기 주황색. 요 직선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 구하는 거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4,0하고 마이너스 6을 지나는 직선 구하기. 그럼 직선 구하기를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자 4,0하고 마이너스 2,6을 지나는 직선 구하기 어떻게 하면 된다? 먼저 기울기부터 구하자. 그래서 기울기랑 한 점을 이용해서 풀어볼 거예요. 먼저 기울기는 x 증가량이 4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시고 이렇게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뺄게요. 자 그러면 0에서 6을 빼는 거니까 기울기는 얼마냐면 이거 계산하면 6분의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네? 그리고 한 점, 요 점을 나는 대입할 거야. 4,0을.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우기로 기울기와 한 점을 아시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b라고 써주신 다음에 4,0을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y에다 0 넣어주시고 x에다가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더하기 b가 0이니까 b는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직선을 우리가 쉽게 구했어요. 어떻게?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다. 이렇게. 그래서 자 그러면 직선 구했으니까 직선 구한 식은 잠깐 지울게요. 자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앞에 잠깐 돌려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가 BC의 직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요 A 8, 마이너스 3이라는 점하고 얘네 둘이 뭐 해주면 된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해주면 된다. 그럼 요 직선을 좀 이쁘게 바꾸면은 얘가 x 더하기 y 마이너스 4는 0으로 바꿔서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랑 이제 지금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한번 써보자. d는 루트 누가 a야 얘들아?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 1이 a죠. 그래서 요 1의 제곱 써주시고 더하기. 자 이번엔 b는 얼마야? b는 y의 개수니까 얘도 1이죠. 얘도 1의 제곱 분의 절대값. 자 a가 아까 x의 개수 1이었으니까 ax1 이게 8이죠. 1 곱하기 8 이렇게 되고 더하기 1 곱하기 y1 마이너스 3이네. 마지막으로 상수 마이너스 4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계산해 보면 루트 2분의 y 값이 얼마니 이거? 5에서 4를 빼네? 1이네요. 그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2분의 루트 2가 나왔어요. 이거 유리화해 준 겁니다. 2분의 루트 2는요. 그래서 이 높이 2분의 루트 2랑 밑변의 길이 둘 다 구한 겁니다. 여기다 다시 넣어볼까? 밑변을 우리가 얼마라고 구했니? 요거를 방금 구한 거 2분의 루트 2 그리고 높이 아까 구한 거 있죠. 아 미안해. 밑변은 아까 구했죠? 요거 6 루트 2 그리고 높이가 방금 구한 거 2분의 루트 2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분의 1. 요 계산을 해주면 이제 삼각형 넓이가 되겠죠. 밑변 높이 다 구했으니까. 자 그럼 이 계산을 해주게 되면 6 루트 2 곱하기 2분의 루트 2 곱하기 2분의 1 계산해 주시면 요게 루트 2 곱하니까 얘가 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분모랑 2랑 하나 약분이 되고 그럼 남은 거는 2분의 6밖에 없네요. 그럼 계산하시면 3이 된다. 그래서 넓이는 3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한다?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로 구한다.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근데 밑변을 구하는 거는 어떻게 구한다? 점과 점 사이 거리로 구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밑변은 점과 점 사이 거리로. 자, 높이는 뭘로 구한다고요? 높이 같은 경우는 방금도 구했지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구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머릿속에서 풀이 과정을 익히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돼요. 요 모양이. 그래서 여기 있는 5문제 잘 풀어오시도록 합시다. 얘들아 쌤이 하나 빼먹고 넘어간 게 있는데 그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다음 페이지 있죠, 그죠? 거기 다음 페이지 25번, 26번 유형을 빼먹었는데 그 유형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활용 유형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자 25번에 1번 25번에 1번 먼저 봅시다. 자 1번은요. 점이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2,a를 주어졌고 직선 같은 경우는 x-y 더하기 3이 0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3 루트 2라고 지금 주어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너네가 공식만 잘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공식 어떻게 이용하면 된다? 요게 점이고 요게 직선이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D는 루트 자 x 앞에 있는 개수 1의 제곱이 1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이네 b가 이것도 제곱하면 1이고요. 분자는 2에다가 x 앞에 있는 개수를 곱해 주니까 2가 되고 절대값이 있고 a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수 더하기 3 요걸 했더니 이게 3루트 2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걸 이제 계산하셔야 되는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해보자. 루트 2분의 분자는 5 빼기 a죠. 5 빼기 a의 절대값 이게 3루트 2다. 그러면 양변의 루트 2를 곱해주게 되면 절대값 5 빼기 a가
루트 2를 곱하는 거니까 요게 이렇게 없어지고 여기다가 루트 2를 곱하는 거죠. 그럼 얘가 6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절대값을 쉽게 푸는 방법 이거 쌤이 많이 강조를 했는데 절대값 안에 식이 들어있고 그게 상수다 이런 식이 나오면은 우리가 쿨하게 절대값을 없애주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k 하면 된다 그랬었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값 쉽게 푸는 방법. 자, 그럼 여기 5 빼기 a가 식이니까 요거 남겨주시고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6만 해주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두 가지 식이 나오네요. 5 빼기 a가 하나는 6이고 하나는 5 빼기 a가 마이너스 6. 그럼 요거 앞에 거 먼저 계산해주면 a가 마이너스 1이 되고 뒤에 거 계산해주면 a가 11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a 값이 나올 수 있다. 요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요.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볼 건데 자 이거 잠깐 지우는 동안 머리 좀 식히고 잠깐 스트레칭 하면서 손발을 쭉 펴고 그죠? 거북목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쌤 보면은 거북목이잖아. 그지? 지금 쌤도 항상 스트레칭을 별로 안 하고 살았더니 목이 이렇게 됐어. 그죠? 그래서 걸어 다닐 때 약간 이러고 다니는 거야, 이러고. 거북목이 돼갖고. 이거 어릴 때부터 이게 습관이 잘 들어야 되니까 나중에 이렇게 뻣뻣이 들고 다녀야 멋있잖아, 그지? 이렇게 거북목에서 다니면 안 좋으니까 항상 스트레칭 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26번인데 얘는 문제를 먼저 볼게요. 26번에 1번. 직선 x 더하기 y 더하기 4는 0에 이 녀석에 대해서 수직이래요. 그리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이 여기 하나 주어진 거고 두 번째 조건으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루트 2인 직선이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원점은 얘들아 당연히 0,0일 거고 자 요게 그럼 무슨 뜻일까? 여기 1번에 주어진 요게 무슨 뜻이냐면요 요 직선에 대해서 수직이라는 얘기는 기울기를 주어진 겁니다. 여기서는 뭐를 주어진 거다? 기울기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얘를 y는으로 쓰게 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에요. 이 녀석은. 그죠? 근데 얘랑 수직이 돼야 된대. 그러니까 얘랑 수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녀석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얼마가 돼야 수직 관계죠? 바로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 항상 기억하시고 계셔야 되고요.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m 값은 얼마다? 1이다. 아,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직선의 기울기는 1이 돼야 되는 거구나를 너네가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울기는 1이고요. 기울기 1이니까 내가 직선 한번 만들어 볼게. 기울기가 1인 직선 y는 x 더하기 b. 아무 문제 없죠? 기울기가 1이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어. 아무 문제 없어야 돼. 그럼 이 직선하고 이 원점하고 거리가 2루트 2가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직선하고 지금 0,0이랑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했을 때 거리가 2루트 2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문제 풀어주면 얘를 한쪽으로 다 몰아주자. x 빼기 y 더하기 b는 0으로 그럼 요거랑 0,0이랑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하면 되니까 한번 해봅시다. 얘는 1 더하기 1 루트 분의 1 곱하기 0이고 마이너스 1 곱하기 0이야. 그러니까 다 0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수는 b의 절대값. 그럼 요게 지금 2루트 2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값 b는 얼마냐? 얘는 루트 2가 이렇게 곱해지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그냥 절대값 없애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주면은 b가 플러스 마이너스 4네요. 그럼 이걸 여기다 대입하시면 이 직선은 y는 x 플러스 마이너스 4라는 직선이 되겠네요. 이게 답이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뭐의 어떤 직선에 대해서 수직이다라는 정보는 너네한테 기울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요거는 기울기를 알려주고 싶은 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이제 그 다음 유형은 이제 벌써 원으로 넘어갔네요. 직선에서.
그죠? 그럼 이제 직선이 끝났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이 뭔지를 배울 건데 원이 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원이 뭐냐면요. 원이라는 거는 한 점, 정확한 정의를 얘기를 해보게 되면 한 점으로부터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갖는 점의 집합이에요. 자, 말이 되게 어렵죠? 그죠? 원이라는 정의가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라고 하면 안 되지. 거리를 갖는 점의 집합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그래프적으로 한번 나타내 보게 되면 도형적으로 이 한 점을 이렇게 찍었어요. 한 점을 찍어 주시고 이거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갖는데, 그러면 봐봐. 일정한 거리라는 걸 내가 만약에 5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얘를 5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내가 요 5라는 거리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요 그지? 5만큼 차이가 나도록 점을 찍었죠? 이 주황색 점에 비해서. 그러면 똑같이 5만큼 차이 나는 점을 또 여기다 찍어 봅시다. 이것도 5만큼 차이가 나요. 근데 여기다가도 당연히 찍을 수 있죠. 얼마만큼 차이 나게? 5만큼 차이가 나게. 이런 점들을 계속해서 찍어내다 보니까 점들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점들이 이런 점들을 계속 찍어내다 보니까 점들이 모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을 이렇게 쭉 이어서 그려 보니까 결국에는 뭐가 되더라? 원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원에서 중요한 성분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너네가 그림을 그려보면서 느꼈어야 됐는데 바로 일정한 거리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요. 일정한 거리.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한 점, 요 두 가지가 원에서의 구성 요소입니다. 구성 요소.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 그러냐면 요 한 점을 원의 중심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까 그렸던 요 주황색 점을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야? 원의 중심. 그리고 요 일정한 거리를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반지름이라고 부를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일정한 거리 요 5555 얘를 다 그냥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반지름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반지름은 우리는 앞으로 R이라고 쓸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원에서는요. 구성 요소가 그냥 원의 중심과 반지름만 알면 원을 다 알았다라고 해도 어, 그렇게 무리 있는 말이 아니 되는 거야. 그래서 원의 중심과 반지름만 알면 원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유형 1번의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지울 동안 마찬가지로 한번 쭉 음, 스트레칭 쭉 해주세요. 하품도 쭉 하면서 쌤이 좋은 목소리는 아니기 때문에 쌤이 이성균 목소리면은 너네가 되게 영상을 안 지루하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 그래서 문제를 볼 건데 문제에서는요. 중심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페이지 172페이지에 유형 1번 보시면 중심이 예를 들어서 3번 문제를 볼게요. 마이너스 3,5라고 주어져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2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성분이 이렇게 두 가지 주어진 거지. 원의 중심. 앞에 뭐가 빠진 거냐면 원의 중심.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3,5고 반지름이 2다.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앞으로 이렇게 배우도록 합시다.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 요게 r 제곱으로 나타내자. 그래서 요 원의 중심 a, b가 앞으로 이게 원의 중심이 되는 거고요. 요 r이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a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요. b는
5가 되는 거고 R은 2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대입만 하면 돼.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A 대신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x 빼기 3이니까 x 더하기 3이 되겠죠?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자 y 빼기 b니까 y에서 5를 빼면 되겠네요. 요렇게 요 값이 반지름이 지금 2죠. 반지름이 2니까 반지름의 제곱은 4가 된다. 요렇게 쌤이 방금 쓴 요게 바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에요. 표준형. 표준형의 장점은 뭐가 있냐?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너네가 이렇게 주어지면 원의 중심이 요거 이 제곱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 마이너스 3, 이 제곱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y값 5. 요게 바로 그냥 원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지름은 4네? 4가 뭐의 제곱이더라? 2의 제곱이었지? 이렇게 반지름. 이렇게 표준형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 반대로 이렇게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추론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른쪽 문제거든요. 이걸 추론하는 문제가 그건 한번 스스로 해보도록 합시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다음 유형을 보시면 지나는 점과 원의 중심이 주어진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그 페이지 우리가 170 몇 페이지죠? 그 다음 페이지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 3번을 보세요. 3번 중에서 유형 번호 2번을 한번 봅시다. 그럼 2번 문제 같은 경우를 보면 중심이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마이너스 2,2라고 주어져 있고 점은 지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나는 점의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원을 내가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원 위에 존재한다는 뜻이야. 여기 위에 이렇게 지난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점 몇 콤마 몇이냐면 1,4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이랬을 때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럼 뭐가 부족한 거죠? 뭐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중심만 나와 있고 반지름이 없어. 반지름이 없는데 이거를 우리가 식으로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중심이 요거니까 A는 마이너스 2고 B는 2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이 원의 방정식이니까 이게 R제곱이다. 이게 원의 방정식이죠? 여기다 A랑 B를 대입하면 X 더하기 2의 제곱 그리고 얘는 Y 빼기 2의 제곱이 되겠죠. 그게 R제곱이다. 여기다가 이 식에다가 점을 대입하는 거예요. 몇 콤마 몇이지? 1,4를 대입을 했을 때 성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로써 우리가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1,4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얘는 3의 제곱이 되고요. 얘는 4를 집어넣게 되면 2의 제곱이 되겠죠. 그게 R제곱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R제곱이 9 더하기 4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계산하시면 13이 되겠죠. 그러면 R제곱이 13이다. 즉 반지름은 루트 13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얘를 써야 될 때가 있고 얘를 써야 될 때가 있는데 문제는 그냥 원의 방정식 구하라고 하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R제곱 대신에 13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얘가 이 유형 2번의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원방 구한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유형은 지름의 양끝점을 주어진 원의 방정식인데 지름의 양끝점을 주어졌을 때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그림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해보자 얘들아. 근데 그 원의 중심 이렇게 찍히고 지름의 양끝점이란 얘기는 얘들아 지름이라는 거는 원의 중심을 지나는 점이에요. 지름이라는 거는 원의 중심을 지나가요. 그러면 지름을 표시할 때는 항상 이렇게 원의 중심을 통과하도록 그려야겠죠. 근데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진다. 그 얘기는 요 점과 요 점이 주어진다는 건데 당연히 요 사이의 길이는 반지름으로 같을 거 아니니.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A를 뭐 문제 1번처럼 3,2로 주어지고 B를 요점을 5, 마이너스 6으로 주어준다면 이 지름의 양끝점의 중심이 이 중심이 A, B의 중심이 뭐가 되는 거다? 원의 중심이 된다. 맞잖아요. 그죠? 요 두 점의 중점이 이 원의 중심이다. 맞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점 공식 이용하시면 됩니다. 2분의 중점 공식 뭐예요? 중점 공식. x값 더하면 8이고 y값 더하면 마이너스 4니까 이게 바로 중점 공식이죠. 2분의 x값의 합, 2분의 y값의 합. 그러면 요거 계산하시면 4,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요게 바로 새로운이 아니라 원의 중심이 된다 이거죠. 요렇게 원의 중심 구했네요. 그럼 원의 중심 구했으니까 표준형으로 쓰면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이겠죠. 요게 반지름의 제곱과 동일하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아까 이거 전 유형 풀 때처럼 두 점 중에 아무거나 대입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둘 다 원을 지나는 점이니까. 그럼 나는 3,2를 대입할래.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r제곱 나오겠죠. 여기다 3,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를 대입하면 이게 4의 제곱이 되니까 이게 얼마냐면 1 더하기 16이라서 17이 되겠죠. 그게 바로 지금 r제곱이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지름을 구하라 그랬으면 루트 17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원의 방정식을 이쁘게 써라 라고 문제가 주어져 있으니 우리는 r제곱 대신에 뭐만 쓰면 되는 거예요? 17만 적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뭐가 답으로 적어야 되는지는 항상 그게 너네가 많이 하는 실수 중에 뭐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데 반지름을 구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주의해서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유형으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근데 일반형은요,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게 목표가 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형을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형 x-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런 형태로 바꿔주는 게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반형이 주어져 있으면. 그럼 문제를 보시면서 같이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 1번을 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페이지는 174페이지입니다. 마이너스 6y 더하기 1은 0이라고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는데 요 녀석을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꿔줄 거예요. 표준형으로. 그럼 어떻게 바꿔주냐. 얘를 x는 x끼리 묶어주시고요. y는 y로 먼저 묶어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x제곱 더하기 2x로 묶이고요. 그 다음에 y제곱 더하기 6y로 묶일 겁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1은 0이다. 자, 여기서 이렇게 x는 x끼리 y는 y끼리 묶어냈으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완전 제곱식. 그러니까 우리 꼭지점 하던 것처럼. 근데 완전 제곱식을 해줄 때 얘도 해줘야 되고요. 얘도 해줘야 돼요. 둘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뀌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마이너스 1로 바뀌고요. 얘도 y제곱 더하기 6y 얼마가 필요하니 얘들아? 9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9를 가짜로 더하고 가짜로 빼주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예요. 완전 제곱식이 되게 하는 숫자를 더해주고 빼주고 더해주고 빼주고 요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더하기 뒤에 1이 있죠. 그래서 얘를 완전 제곱식이 필요한 녀석은 냅두고 필요 없는 녀석은 바깥으로 빼줄 거예요. 그럼 얘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마이너스 1이 빠져나가겠죠. 얘도 y제곱 더하기 6y 더하기 9 마이너스 9는 바깥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얘를
얘네 둘이를 합쳐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그리고 얘는 y제곱 더하기 6y 더하기 9. 근데 이 상수항들을 다 오른쪽으로 넘길 거예요. 그러면 얘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플러스 1이다 보니까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9거든요. 그 녀석이 넘어가는 거니까 플러스 9가 된다. 이 얘기하는 거지.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x 더하기 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앞에 식을 뒤에 식 같은 경우는 y 더하기 3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표준형으로 바꾼 게 끝난 거죠. 그럼 우리가 뭐 센스 있게 이 녀석의 원의 중심과 반지름까지 구해보면은 이 녀석의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리고 반지름 같은 경우는 요게 반지름의 제곱이죠. 아래 제곱이 9기 때문에 반지름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끝.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들도 한번 똑같이 다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는 뭐다? 얘를 요렇게 바꿔주는 거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나간 개념 정리고요. 그래서 남은 원의 방정식 파트를 한 두 파트만 더 나가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두 파트도 금방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계획이니까 그거 보시고 이번 주까지 원방까지 한번 쭉 들어봅시다. 고생했어요.